단일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세 번째가 지금 신천지 논란 아닙니까?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는 건 필연이라고.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을 소화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촛불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5만 원. 이런 거는 한 2, 3억? 일단 모든 게 다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왠지. 네. 자, 5만 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복채는 5만 원까지. 복채. 주술이라는 것은 뭐지 사주를 보거나 네. 신년 초에 토정 비결 보거나 가서 한 5만 원 내고 좋은 말씀 듣고 재미로. 하소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무속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병민 대변인 말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지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유권자들이 무속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별 득이 될 거 없다는 의미에서 발언의 가치가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5만 원입니다. 5만 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공격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김포 이런 데는 한 2, 3억 정도 하나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김포 시민 여러분이 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죠.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표를 깎아먹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그때 나왔던 발언이랑 흡사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후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관상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봤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막 던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본인이 했던 발언으로 표가 떨어지고 상처가 줬던 내용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김건희 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비공개이긴 합니다만 요즘 보니까 뭐 스님, 목사님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속 논란을 좀 염두에 두고 한 행보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종교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만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일들이죠. 실질적으로 봉헌사를 찾아가서 스님을 만나서 또 인사를 나누고 좋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여러 종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김건희 대표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워낙이나 정치적 공세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터에 이런 일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십성 성격의 내용보다는 정작 중요하게 특정 공무원들이 잊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도지사 부인에게 과한 불법 의존한 일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미리 다 땡겨서 하시면 안 돼요. 땡겨서 하면 뒤에 게 할 게 없어요. 극동방송의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또 봉헌사 방문하는 등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하시는 것을 즐기시고 이런 또 인적 교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입니다. 애시당초 문화일보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인터뷰하실 때 부인이 내가 정치하면 이혼하자 그랬다. 법원에 같이 가자라고 했다라고 할 만큼 정치를 너무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녹취록의 발언들이나 최근에 이 광폭 행보들을 쭉 보면 부인 굉장히 정치를 좋아하신다는 점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런 태도, 이럴 때 그냥 난 부인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상의하고 있고 함께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하시고 유권자들에게도 좀 이런 모면하는 이야기들 말고 조금 더 속내 있는 진실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난 여름 정치 선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 엑스파일 등등
김건희 대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악의적 네거티브가 많았잖아요. 이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이런 일들로 공격받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네. 이런 일들까지 사적 노출록을 다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다른 정치 공세의 영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본인이 너무 신나게 팀도 꾸리고 막 와서 막 강연도 하라고 하고 막 이게 야기자기하게 준비하도 하고 막 메시지 내고 이러시는 과정을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현실로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벌어진 일인데 문화일보 인터뷰는 그 이후에 했었는데 왜 있지 않는 거짓말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뭐 저는 당연히 어떤 정치인이나 자기의 배우자와 진로에 대한 상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부부끼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격려하고요.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관심이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했다는 건데 사실상 관심법의 영역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은 김혜경 씨 관련돼서 김혜경 씨가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무한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한 검증 이후에 나오고 있는 숱한 얘기들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2402호에는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왜 후보 측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아, 요 몰랐고 얘기 해야겠네요. 안 그래도 이건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얘기를 조금 아, 판을 좋습니다. 깔아드릴게요. 풀어서 얘기를 예. 할게요. 앞서서 뭐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 얘기에 시동을 걸었는데, 자, 김혜경 씨의 그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분당 자택 아파트 여포에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이 1년 6개월간 뭐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옆집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준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법인카드로 그 많은 음식을 시켰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희 소장님께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자, GH라고 하면 경기 하우징, 경기 예. 주택공사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직원들이 경기는 사실 남북부가 나뉘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GH 자체가 합숙소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여 개.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호수는 전 잘 모릅니다만 이 분당에 있는 이곳은 판교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리 2명, 사원 2명에서 총 4명이 거기에 합숙을 하면서 머물렀다라고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건 간단하죠. 언론도 확인을 해서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럼 언론사가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 4명이 여기 없었는데 내가 여기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폭로하면 될 것이고요. 네. 아니면 부족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입증하면 되겠죠. 그렇게 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뭐 슬쩍 여러 명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히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서. 합숙소로 쓰였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해명,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 여기가 이재명 후보의 집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수년을 지내면서 아니 단 몇 개월을 지내더라도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 또 경기도에 지사를 지내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유권자고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진 않는 측면이 있죠. 네. 김혜경 씨 이런 논란에서 왜 언급을 하냐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이 처음 커졌을 때 아 이거 소고기 등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지금도 어색하고 좀 궁색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어서 왜 그렇게 많은 곳 중에 꼭 이재명 후보 집 앞에 네. 이렇게 전세권을 얻어야만 됐을까에 대한 의혹이 왜 커지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많은 것 중에라고 또 나가면 제가 나갈 수 있는 말은 똑같은 말이 또 있죠. 뭐죠? 연희동에 왜 그렇게 수많은 집 중에 아, 김만배.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네네. 하필이면 이 화천대유 소위 말하는 배당을 하기 시작한 날 딱 샀을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Stay heavy and rolling.